커피 주요 생산국과 커피의 미래.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소비되는 음료 중 하나이며 주요 생산지는 열대 지역, 특히 커피벨트로 불리는 북회귀선과 남회귀선 사이에 위치한 나라들입니다. 2020년 기준 세계 커피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커피 생산국은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온두라스, 인도, 우간다, 멕시코, 페루 등입니다. 브라질은 커피 생산의 진정한 강국으로 전 세계 커피 공급의 거의 40%를 생산합니다. 이 나라는 커피 농사에 완벽하게 좋은 기후를 갖추고 있으며 커피 체리를 햇볕에 말리는 특별한 방식으로 다른 커피 생산국들과 구별됩니다. 베트남은 가격이 저렴한 로부스타 원두에 집중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틈새 시장을 발견했으며 로부스타 원두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콜롬비아 커피는 향긋하고 부드러우며 과일 맛이 뛰어나고 인도네시아는 특히 코피루악이라는 희귀하고 비싼 커피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커피 생산의 중심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최대의 커피 생산국으로 주로 고품질의 로부스타 종을 재배합니다. 특히 자바커피와 예멘 모카를 블렌딩한 모카 자바는 세계 최초의 블렌딩 원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 커피는 와인에 버금가는 산미를 가지고 있으며 영국 황실에서 즐겨 마시는 커피로 유명합니다. 커피 생산의 미래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배 환경의 변화와 같은 도전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커피벨트 지역에서는 폭염이나 폭우에 시달리며 커피 재배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커피 원두를 찾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트디부아르와 시에라리온에서 자생하는 야생 커피 원두 발견과 핀란드에서 세포를 배양해 커피를 생산하는 혁신적인 솔루션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커피 마시면 생기는 12가지 질병.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료 중 하나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및 다른 화학물질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12가지 질병이나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고혈압.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간 과다 섭취할 경우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심장병, 뇌졸중 등의 다른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2. 고지혈증. 커피에 포함된 카페스톨과 카웨올과 같은 화합물은 특히 비필터 커피를 마실 때 LDL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동맥경화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이는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주요 원인입니다. 3. 당뇨. 커피와 당뇨병 사이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커피가 2형 당뇨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다른 연구들은 과도한 카페인 섭취가 인슐린 민감성을 감소시켜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4. 심장질환. 카페인은 심장의 심박수를 증가시키며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의 고지혈증 및 고혈압과의 연관성은 심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5. 동맥경화. 커피의 일부 성분은 산화 과정을 거치며 이는 동맥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되어 동맥경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는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심장과 뇌로의 혈류를 감소시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6. 갑상선 문제. 과다한 커피 섭취는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저하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신체의 대사 속도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7. 불면증과 두통.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 수면 패턴을 방해하고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의 금단 증상으로 두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8. 역류성 식도염. 커피는 의산 분비를 촉진하여 의산 역류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가슴 쓰림, 목의 통증 및 기타 불편함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9. 빈혈. 커피는 철분 흡수를 방해하며 특히 식사와 함께 커피를 마실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철분 결핍 빈혈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과 어린이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0. 부정맥. 카페인의 자극적 효과는 심장의 정기적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정맥은 심장 박동이 너무 빠르거나 느리게 또는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를 말하며 심각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11. 칼슘 부족. 커피는 칼슘의 배설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칼슘 부족은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특히 노년기 여성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2. 곰팡이 독소와 화학물질 노출.
커피의 생산과 저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곰팡이 독소와 농약 사용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디카페인 커피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적 용해제는 추가적인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과 건강 문제는 커피 섭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커피 섭취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기존에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커피뿐만 아니라 모든 음료와 식품의 섭취를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의 주요 건강 효과 1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산화 효과. 커피는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며 전반적인 세포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폴리페놀과 같은 화합물이 이러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2. 항염증 효과. 커피의 항염증 성분은 염증 반응을 줄이고 관절염과 같은 염증 관련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3. 집중력 향상.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집중력과 주의력을 높이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4. 우울증 감소. 커피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준을 증가시켜 기분을 개선하고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운동 성능 향상. 카페인은 지구력을 증가시키고 피로감을 감소시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동 시간이 길어지고 활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6. 체중 관리. 카페인은 대사율을 증가시키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여 체중 감량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7. 혈당 조절. 정기적인 커피 섭취는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2형 당뇨병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8. 간 건강 개선. 커피는 간경변, 간암, 지방간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9.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병 위험 감소. 커피 섭취는 신경보호 효과가 있어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10. 통증 감소. 카페인은 두통, 특히 편두통의 강도를 감소시키고 통증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1. 소화 촉진. 커피는 소화기관을 자극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2. 혈압 조절. 카페인은 단기적으로 혈압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3. 항암 효과. 커피는 특정 유형의 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간암과 대장암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14. 치아 건강 개선. 커피에 포함된 항균 성분은 치아의 세균 축적을 감소시키고 구강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5.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일부 연구에서는 커피 섭취가 심장 질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커피의 다양한 성분이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커피의 이러한 건강 효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부정맥, 불안, 불면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또한 커피에 추가되는 설탕, 크림 등의 부가적인 재료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커피에 대한 반응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졸음을 쫓는다면 커피이다. 아침잠을 깨기 위해 한 잔, 철야 작업이나 공부에 또는 드라이브 시 잠시 쉴 때 신세를 지는 경우는 실로 많다. 그러나 어느 경우도 졸음을 깨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커피가 음료로서 이용되게 된 것은 서기 1000년 전후 아라비아의 회교사원에서라고 한다. 그 목적은 역시 졸음을 쫓기 위함이었다. 그 이후 1000년에 걸쳐서 우리들은 커피의 덕택을 많이 보고 있다. 그렇지만 졸음을 쫓기 위한 것만이 커피가 가지는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 잘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덧붙여 지적 능력을 높이고 운동 능력을 올려주는 힘이 있다. 또한 바람을 억제하며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힘도 있다고 한다. 커피야말로 초건강 음료이다. 지금 주목되고 있는 커피의 효능을 간단히 설명해본다. 1. 졸음운전 방지. 이것은 잘 알려진 카페인의 졸음 방지 효과이다. 각성 상태를 지속시키는 사이클링 AMF의 분해를 억제한다. 2. 공부의 능률 향상. 내전 크레페린 검사라고 하는 한 자리 숫자를 계산해 나가는 테스트를 해보면 커피를 마심으로써 계산 능력이 향상된다고 한다. 3. 다이어트 효과. 카페인은 신체의 에너지 소비량을 약 10% 올린다. 즉, 같은 것을 먹어도 카페인을 섭취한 사람의 쪽이 칼로리 소비가 2할 높게 되어 비만을 방지한다. 4. 운동의 지구력을 높인다. 보통 운동을 할 때 에너지는 글리코겐에서 공급되고 글리코겐이 없어지면 피하지방이 에너지로 변한다. 그러나 카페인은 글리코겐보다 먼저 피하지방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작용을 한다. 마라톤 선수가 레이스 중에 마시는 드링크에 카페인 음료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5. 음주, 숙취 방지와 해소. 음주, 숙취는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어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변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간단히 말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좋다.
카페인은 간 기능을 활발하게 해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를 빠르게 하고 신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여 배설을 촉진시킨다. 가능하면 술을 마신 후에 한 잔의 물과 커피를 마셔두면 좋을 것이다. 6. 입냄새의 예방. 최근 구취 억제제가 잘 팔리고 있으나 커피에 함유되어 있는 퓨란유에도 같은 효과가 있다. 특히 마늘의 냄새를 없애는 효과가 높다. 단, 커피에 우유나 크림을 넣으면 퓨란유가 먼저 이쪽에 결합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7. 당뇨병 예방.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분비 능력 감소로 인한 혈당 수치 상승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놀랍게도 커피를 마시면 제2형 당뇨병 위험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23에서 50%가량 낮았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6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약 46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커피 한 잔은 제2형 당뇨병 위험을 7%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지 못할 때마다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카페인 중독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커피나무, 코코아, 구아바, 식물의 잎, 씨 등에 함유된 알카로이드의 일종으로 중추신경을 자극해 기분을 좋게 하고 인지능력, 운동능력을 높인다. 그러나 지나치게 의존도가 높아지면 더 자주 카페인을 찾고 카페인에 중독돼 장시간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안, 신경질, 흥분 등과 같은 증상을 겪을 수 있다. 일반적인 성인의 일일 카페인 권장 섭취량은 커피 4잔 정도다. 이보다 많은 커피 5잔 이상을 반복적으로 섭취할 경우 카페인 중독 증상이나 금단 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 카페인 중독 증상은 카페인 섭취량보다 개인의 카페인 내성 정도와 관련이 깊다. 미국 정신의학회는 육체적 정신적 질환이 없고 하루 카페인 섭취량이 커피 5잔 이상이면서 흥분, 불면, 안절부절 못함, 신경질적이고 예민함, 안면홍조, 근육경련, 주의산만, 위장장애, 잦은 소변 소변량 과다, 두서없는 사고 언어, 지칠 줄 모름, 맥박이 빨라지거나 불규칙함 등 12가지 증상 중 5가지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카페인 중독을 의심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증상이 없어도 커피를 갑자기 끊었을 때 심한 피로감을 느낀다면 카페인 금단 증상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금단 증상은 카페인 섭취를 멈춘 뒤 12에서 24시간 이내 발생하며 1에서 2일 내 심해진다. 보통 일주일 안으로 증상이 사라진다. 두통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피로, 산만함, 구역질, 졸음, 카페인 탐욕, 근육통, 우울 예민함 등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카페인 중독과 금단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중단하지 말고 1에서 2주에 걸쳐 서서히 섭취량을 줄이도록 한다. 이때 디카페인 음료와 혼용해서 마시거나 카페인 중단 의지를 주변에게 알려 적절한 감시와 교육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티타임 대신 운동 산책을 하고 평소 식품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아침 잠을 깨기 위한 루틴으로 모닝커피를 즐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닝커피가 건강에 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만성두통이나 위식도 역류질환이나 위궤양이 있는 사람들이다. 커피는 일종의 진통제 역할을 하는데 습관적으로 마시면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는 통증 방어 기제를 악화시키면서 두통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잠깐 생기는 두통이 아닌 만성두통 환자가 매일 모닝커피를 마시는 행동은 되도록 삼가야 한다. 속쓰림 증상이 심한 사람도 피해야 한다. 커피 속 카페인은 각성 효과를 주지만 위산이나 위액 분비를 자극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위식도 역류질환이나 위궤양 환자가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속쓰림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어 피하는 게 좋다. 따라서 만성두통, 속쓰림이 심한 사람은 모닝커피 대신 따뜻한 허브티나 카페인이 덜 들어간 녹차, 홍차 등으로 바꾸는 게 낫다. 미지근한 물도 좋다. 반면에 카페인은 두통 치료를 도울 수 있다. 커피를 마신 후 두통이나 편두통이 나아졌다는 사람이 많다. 카페인은 다른 진통제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 의학적으로도 사용된다.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시켜 두통을 없앨 수도 있다.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기 위해 커피를 습관처럼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 커피는 간 건강, 쾌변, 다이어트 등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커피를 과도하게 마시면 카페스테롤이라는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커피는 담즙산 생성을 방해하고 콜레스테롤을 높인다. 미국 역학저널에 게재된 연세대학교 대학원 연구에 의하면 커피를 마신 그룹이 마시지 않은 그룹에 비해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증가했다. 17개월 동안 커피를 하루에 한 잔씩 마신 그룹은 총 콜레스테롤이 약 2mg 증가했다는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커피 속 카페스테롤이라는 식물성 지방이 지방을 소화시키는 담즙산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카페스테롤은 HDL 콜레스테롤을 LDL 콜레스테롤로 변화시키고 중성지방을 상승시킨다라고 말했다.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남아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카페스테롤은 커피 원두의 오일의 주성분으로 커피가 추출될 때 생성되는 크레마가 식으면서 생기는 얇은 기름막이다. 핸드드립으로 마시면 위험 성분이 제거된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지 않으려면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는 게 좋다. 핸드드립 커피는 카페스테롤이 필터 종이에 걸리기 때문이다. 일반 에스프레소나 터키식 커피, 프렌피 프렌서로 내린 커피를 마실 때는 크레마를 걷어내고 마셔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일반 커피를 마신다면 하루 3잔 넘게 마시지 않는 게 좋다. 커피는 당뇨병, 심부전 위험을 낮추고 치매를 예방하는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낸다. 하지만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 주의해야 한다. 커피 속 카페인 성분이 주원인이다. 카페인은 몸의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각종 이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대부분 커피를 과도하게 마셨을 때 발생하지만 카페인 민감성인 사람은 단 한 잔의 커피 섭취만으로도 몸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커피 중단의 필요성을 알리는 카페인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두통, 불면, 짜증, 긴장, 잦은 배뇨 또는 배뇨 조절 불가능, 빠른 심장박동, 근육 떨림이다. 7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자주 나타나면 커피를 중단하거나 디카페인 커피로 바꿔야 한다. 특정 약을 복용하는 사람도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게 좋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에페드린, 테오필린, 에키네시아 성분의 약을 복용할 때 커피를 섭취해 주의해야 한다. 에페드린은 코감기약에, 테오필린은 기관지협착증약에, 에키네시아는 감기 예방약에 사용되는데 모두 카페인의 부작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일반적인 하루 커피 섭취 권장량은 4잔 이하다. 다만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시도 중인 여성,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매일 카페인 사용량을 2잔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